08부등식 공부 2차 부등식 개념집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질 조건이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가 기존에 막 배웠던 것들 뭐 배웠어요? 1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해로 갔거나 해가 없을 조건, 절대값 기호가 붙었을 때 모든 실수가 나오거나 해가 없을 조건, 이런 거 막 배웠던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1차 부등식을 뛰어넘어서 뭐가 나왔다?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예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질 조건 문제 나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요. 땡땡 치시고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 예, 늦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놓을 텐데요.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 느껴서 적어줘야겠네.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2차 부등식에서요. 요 앞에 있는 녀석은 ABC에 따라서 미확정된 녀석이라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몰라. 그런데 이쪽에 있는 0은 어때요? Y는 0, Y는 0, Y는 0, Y는 0. 얘는 확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확정된 녀석에 대해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미확정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사실 가능한 그래프는 딱 6개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냐? 하나, 둘, 셋 이런 그래프 혹은요 하나 둘 셋 요런 그래프 딱 6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요 문제를 어떻게 접할 것이냐. 첫 번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해를 가질 조건을 구해봐 라고 하면 제일 먼저 X축 그려놓고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 위에 뭔가가 있는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번호를 한번 붙여놓도록 할게요. 얘를 순서대로 1번, 2번, 3번 그림 위에서부터 4번, 5번, 6번 그림이다 라고 했을 때 X축 위에 뭔가가 있는 그래프의 번호를 모두 한번 불러줄래? 시작! X축 위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1번 X축 위에 그림 있지? 2번 있지? 3번 있지? 4번은 있지. 하지만 5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 상황에 맞는 그림. X축 위에 있는 그림은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밖에 없는데 5번, 6번은 X축 위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만큼만 그려놓고 자, 요 녀석의 상황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우선 1, 2, 3번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A가 양수면 항상 얘는 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 왜? 1, 2, 3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있는 4번 그래프를 우리는 표현해야겠지. 4번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니까 우선 A는 뭐다? 0보다 작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남으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가질 조건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저 그림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 수식에 맞춰서 답을 내면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밑에 있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해드릴 거예요. 몇 번 해줄까? 요거 해줄까, 요거? 부호 반대면서 등호 들어가 있는 요 그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X축 밑으로 그림이 가야 된다고? 1번은 아닌데 0하고 같으면 되니까 요거까지도 괜찮겠구나. 0과 만나죠? 그리고 X축 밑으로 가니까 요 그림도 괜찮겠구나. X축 밑에 뭔가 있어야 되니까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다 괜찮겠구나 라고 1번을 제외한 2, 3, 4, 5, 6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요 세 개를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A는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녀석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A는 0보다 크고 동시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왜?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서 요게 나와야 해요. 이게 안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X축 밑에 뭐가 있는 그림 하나 더 있죠. 여기에서 몇 번 그림? X축 밑에 뭔가 그림이 나와 있는 거 3번 그림. 15초에 같이 할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네. 아직 시간 조금 더 필요할까? 같이 해봐도 되겠습니까?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가질 조건? X축 밑에 그래프가 있어야 되네? 1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3번 되겠네. 4번 되고 5번 되고 6번 되겠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개짜리 그래프를 세트로 몰아서 A는 0보다 작은 음수면 돼. 그리고 요 하나짜리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한다? A는 0보다 커야 되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해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상이어야 돼요.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3번 오케이. X축 위에 있으니까 4번 오케이, X축과 같으니까 5번 오케이, 6번만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요 3개짜리 그래프를 뭉뚱그려서 A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 2개를 우리는 A는 0보다 작은 동시에 판별식 D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커도 되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0과 같아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개념 라인을 잡아서 볼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내신 분?
선생님 대운군 왜 못 오는지 연락됐나요? 전화 안 받나요? 어머님한테도요? 네. 답 내신 분 예지양 답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대로 풀면 되는데 선생님 가르치. 그냥 그대로. 예. 자, 우리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렇군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는 조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라고 했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모든 그림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1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X제곱의 개수인 A가 0보다 커야 해. 예, 혹은 예, 요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가 0보다 작은 동시에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해 라고 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혹은 얘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봤더니 어머 2의 배수네. 4분의 D 공식 써도 되겠죠. 자, 4분의 D 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해서 어머 AC가 제곱 나오네요. 결국 얘는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됐습니다. A에 관한 2차 부등식. 그런데 2차 부등식 앞에는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자,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A-1, 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뭐야? AND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공통범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5화로 묶여있는 범위가 여기 이렇게 있지. 그래서 얘도 묶어줘야 되니까 5화 A는 0보다 크다라고 얘까지 같이 답으로 묶어서 답을 내셔야 합니다. 즉 A는 0보다 크거나 혹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셔야 돼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얘 5화로 묶여서요. 얘 혹은 얘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부등식과 관련된 다양한 주요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유형들입니다. 왜? 수능 시험에서는요. 그래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으로 다뤄져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자. 두 이차함수 y는 fx. 그렇구나. 여기에 요렇게 선생님이요. 노란색으로요. y는 fx라는 그래프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그래,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 녀석이 y는 gx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fx, g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얘는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fx와 gx는 서로 같은 부호. 마치 어디에서 발전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배웠죠? 두 개 곱한 게 0보다 크면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야. x, y는 서로 같은 부호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라고 했으므로 이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요. fx가 0보다 크면 gx도 0보다 클 거야. 혹은 fx가 0보다 작으면 gx도 0보다 작을 거야 라는 얘기를요. 저렇게 짧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 혹은 얘
5화로 묶여지는 요 각각의 두 개의 범위를 구해서 합해버리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편하냐면요. 부등식은 무조건 수직선 그림이지. 자, 선생님이 수직선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에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 점들이 있죠. A, B, 0, D. 맞습니까? 요 녀석을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 A, B, 0, C도 표현해 볼까? C, D.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제 fx의 그래프에만 집중합니다.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지. f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느 범위입니까? 요 범위하고 요 범위네요. 그럼 우리는 얘를 수직선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보다 작거나 그리고 뭐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g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얘기해봐. g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림 보고 얘기해봐. 뭐보다? b보다 크고 뭐보단 작습니까? d보단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and로 묶여 있으므로 범위는 요 범위가 나오겠네요. 결국 x는 0보다는 크고 d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녀석도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겠네? 얘를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다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바로 요 범위네요. 자,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a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래서 a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요. gx가 0보다 작은 범위 볼 거예요. g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얘 혹은 얘지요. 즉 b보다 작거나 d보다 크다예요. 그래서 b보다 작거나 d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범위를 표현을 합니다. 즉 x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가 나오는데 5화로 묶여 있으니까 5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요것이 바로 뭐다? 이 문제의 답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에 실려있는 문제예요.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만으로요. 여러분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바람직하고 훌륭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개념을 깨고 있다면 이 문제를 되게 잘 풀 거고요. 예, 좀 개념이 미흡하다면 되게 풀기 힘든, 거의 이거 뭐야? 라고 이제 연필만 들고 멍하니 있기 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봤더니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요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와 베타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m의 제곱 플러스 bm 플러스 c의 부호를 구해봐 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면요. 제일 먼저 이게 도대체 이 윗그림에서 뭔 짓을 해야지 이런 게 만들어지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만든 거야, 이 녀석은? 이 이차함수의 x자리에 뭘 대입한 거야? m을 대입한 거야. 근데 m이 뭐예요? 이 일차함수의 기울기지요. 기울기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예요.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므로 음수죠. 즉 이 이차함수의 x자리에 음수를 대입했을 때의 y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묻고 있는 거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음수를 대입해봐요. 자, x자리에 음수 대입하면 음수 이렇게 대입을 했다 치자. 그러면 그 함수 값은 몇이 나옵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그러므로 이 녀석의 부호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놓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무슨 생각해야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많이 듣던 건데 이거 뭐예요?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은 판별식인데 뭐의 판별식입니까? 바로 여기에다가 는 0을 붙였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바로 얘가 되는구나 라고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됐나요? 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구나. 그럼 우리는 이 그림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맞죠? 왜? 얘는 y는 0하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 즉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의 문제니까. 근데 실근이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2개. 그러므로 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풀어내셔야 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 이거 뭐지? 되게 복잡한 식이다. 나 몰라.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게 수학을 못하는 거고요. 잘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무슨 생각하겠어? 이 지저분한 식이 뭔가 이 그림하고 관련을 맺게끔 내가 예쁘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째려봐.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정리됩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넘어가면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와,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얘를 그림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떤 상태? y는을 붙여서 생각해야 되지. 와, 요 그래프가 요게 보이는 요 1차함수의 그래프보다 어디? 위쪽에 있는 범위. 자, 1차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라 함은 바로 요 녀석이죠. 그러므로 요 녀석의 x값의 범위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x는 뭐보다 크고 알파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베타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A, B, C, M, N 등을 이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 녀석에 집중해야 돼요. 얘 마치 뭐와 같은 상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의 꼴이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어떤 방정식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어떤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어떤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알파고 베타가 요게 보이는 요 두 교점의 x좌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어떤 방정식임을 알 수 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어떤 방정식? 그렇죠. mx 플러스 n이라는
요런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알파와 베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려면요, 은영이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넘겨버리면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다. 그러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 알파 베타라는 두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예요. 되겠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풀어줘서요 쉬웠지? 사실은 이걸 개념이 좀 약한 학생들이 풀면 되게 어려워요. 왜? 이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관계가 나와 있어요. 즉 그래프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가 아주 면밀하게 녹아있는 굉장히 훌륭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해두세요. 개념집 많이 반복해서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나와 있어요. 자, 연립부등식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연립부등식이란 우리 안 배웠니? 부등식이 2개 이상 묶여있는 거 되겠습니까? 자, 거기 예쁘게 다 적어놨잖아. 다음 페이지에. 연립부등식의 정의가 뭐라고? 시작! 부등식이 2개 이상 묶여있는 거. 이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습니까?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적어놓으세요. 자, 화살표 옆으로 빼고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2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예, 선생님이 가르친 약간의 요령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요령 없이 아주 노멀하게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요령부터 발휘해 보도록 합시다. 솔루션 1이에요. 자, 절대값 x-3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선생님이 이거요. 어떤 식으로 절대값 벗겨내는지 설명했었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어머, 1, 2네. 얘 x축에 대해,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여기에도 그림이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러므로 즉 x-3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x-3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겠구나 라고 이렇게 넣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풀면 양변에 3을 더해주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혹은 x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손쉽게 답이 나옵니다 라고 했죠. 자, 이제요 요 녀석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요 그냥 노멀하게, 예, 노멀하게란 뭐야? 따로 풀어서 공통해 요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풀 거예요. 얘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풀 겁니다. 얘를 2번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풀어볼까? 절대값 x-3이 1보다 큰 상황이래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풀려요? x-3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x-3은 1보다 크다 되겠죠. 그러므로 x는 2보다 작거나 혹은 x는 4보다 크다라는 이런 해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절대값 x-3이 2보다 작다.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러므로 x에다가 3을 더해버리면 모두 다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5보다 작다 나오죠. 자, 선생님이 따로 풀었어요. 이제 몸짓한다? 공통해. 그래서 공통해 구해봅니다. 그래, 하나는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라고 했어.
또 하나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했어. 어머, 공통범위 구하면 이만큼이 나오네? 그러므로 답 냈더니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혹은 x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요렇게 답이 났어 라고 구하는 게 이게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